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엠마누엘 퀴클리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임마누엘 퀴클리가 5년 162.5밀리언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액 모두 계약이 보장되면서 플랫한 연봉을 받는 구조이고요. 반지에 이어서 팀 내 연봉 2위가 되었습니다. 반즈와 퀴클리의 연봉을 합치면 약 80밀리언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랩터스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들이 보여줄 활약이 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임마누엘 퀴클리가 랩터스에서 잘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 계약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뉴욕 닉스에 있었을 때부터 임마누엘 퀴클리는 연 25밀리언 정도의 규모로 연장 계약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랩터스와 연장 계약은 그 규모를 뛰어넘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임마누엘 퀴클리에 대한 기대치는 팀 내 2옵션 혹은 평균 20득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일 지난 시즌의 활약이 플루크였다면 랩터스로서는 큰 낭패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클 포터 주니어처럼 20득점을 하지 못하고도 맥시멈 연봉을 받는 케이스도 있지만 32밀리언이라는 연봉을 받는다면 어쨌거나 코어급 선수임은 확실합니다. 퀴클리가 이렇게 거대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퀴클리가 반지에 딱 맞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랩터스에서 최고 연봉자이자 팀의 중심은 스카티 반지이기 때문에 랩터스 입장에서는 반지에 맞게 로스터를 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볼 핸들링의 장점이 있는 반지가 볼을 많이 소유해도 오프볼로서 본인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엠마누엘 퀴클리가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헤비 온볼러인데다가 터프샷을 많이 쏴대서 효율조차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벤블릿은 반지와의 궁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재력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단 퀴클리가 랩터스에 오면서 공격면에 있어서 볼륨, 효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합류해서 합을 많이 맞춰보지도 못했음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였다면 이번 시즌 합을 맞춰본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엠마누엘 퀴클리가 사실 수비 지난 시즌에는 좀 못 믿어왔었는데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로서는 원래 수비에도 재능이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로스터가 꾸려지고 새로운 수비 전술 아래서 퀴클리가 수비를 발전할 수 있을지 좀 그것을 보는 것도 한번 랩터스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한번 익스큐즈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본인도 팀 도중에 합류했고 팀 자체에서 멤버가 많이 바뀌어서 수비력을 다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과연 퀴클리의 계약이 비쌀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그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매년 셀러리 캡은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퀴클리, 게다가 퀴클리의 계약은 플랫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갈 4, 5년 차쯤에는 오히려 이 계약이 작은 계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가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사실은 퀴클리가 30밀리언 정도의 계약을 받을 것은 누구나 예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밀리언씩 더 얹어주는 게 그렇게 큰 차일까? 라는 저는 의문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삶이란 게 NBA 2K랑 조금 달라서 적정가에 너무 연연하다가는 인간 간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빌딩을 한 1, 2년 차에 조금 웃돈을 주고 3, 4, 5년 차에 셀러리 캡이 상승할 것도 감안하면서 플랫한 계약을 맺은 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초 퀴클리를 데려왔을 때부터 30밀리언은 각오를 했었으니까 저는 이 계약이 그렇게 나쁜 계약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좀 여담인데요. 4년차의 퀴클리와 벤블릿의 스탯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벤블릿 같은 경우 평균 17.6득점, 3.8리바운드, 6.6어시스트. 퀴클리는 랩터스에서 뛴 30경기 남짓한 표본을 놓고 봤을 때는 18.6득점에 4.8리바운드, 6.8어시스트. 대동소이한 스탯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효율면에 있어서 벤블릿과 퀴클리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물론 퀴클리가 벤블릿처럼 올스타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4년차의 스탯을 놓고 봤을 때는 벤블릿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스탯입니다. 또 같이 새롭게 랩터스의 보금자리를 튼 RJ 베럿과도 스탯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베럿 같은 경우에는 평균 21.8득점, 6.4리바운드, 4.1어시스트로 퀴클리에 비해서 약 3점 정도 평균 득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효율을 봤을 때도 필드골 퍼센테이지에서 베럿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근데 이것은 퀴클리보다 베럿이 좋은 선수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이 둘의 포지션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카티 반지의 합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스탯상 베럿의 슈팅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이유는 랩터스에 오면서 바렛에 맞는
트랜지션 오펜스나 이제 적극적인 골밑 공략으로 슈팅 차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효율을 냈던 거고요. 어쨌거나 임마누엘 퀴클리 거대 계약을 맺었고 본인의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증명은 스카티 반즈와의 시너지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반즈와 시너지가 잘 맞는다는 점은 임마누엘 퀴클리를 RJ 베럿보다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반즈와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내느냐가 본인 혹은 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력의 개선입니다. 사실 공격에 있어서는 임마누엘 퀴클리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요. 수비력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랩터스로서도 조금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스카티 반즈를 랩터스가 믿고 가듯이 그 세컨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퀴클리 역시 랩터스는 이제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토론토에서 자서전 관련 북미팅을 성공적으로 더마 도라잔이 마쳤고요. 그 이후로 판매가 급상승하면서 랭킹 1위에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마 도라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랩터스의 유니폼을 입고 은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3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날 경우에는 만 38세가 될 드로잔인데요. 네, 조금 나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랩터스의 팬으로서 드로잔이 꼭 랩터스의 유니폼을 입고 은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30개 구단의 감독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요. 랩터스의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은 2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랩터스의 감독인 닉 널스는 스포 감독의 뒤를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스카티 반즈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임신 사실을 올렸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비공개 상태라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스카티 반즈가 좋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야코비치 감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26이라는 판단이 틀렸음을 꼭 라야코비치 감독이 다음 시즌 실력을 통해 증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랩터스는 로스터에 빈자리가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캠프에 한 명을 더 데려갈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계약 소식이나 루머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브루스 브라운이 무릎 수술로 인해서 개막전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복귀 시기 등은 수술의 경과를 보면서 추후 천천히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랩터스의 스케줄이 개막하고 한 달이 굉장히 힘든데요. 이 시기에 브루스 브라운이 없다는 것은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9월 30일 미디어데이가 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의 선수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단 선수 이야기지만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는 매 미디어데이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팬들을 웃게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트레이닝 캠프, 랩터스의 대다수의 멤버들은 진짜 훈련을 하는 캠프이지만 트레이닝 캠프 계약으로 온 선수들은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증명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과연 트레이닝 캠프가 끝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올 시즌 루키들이 대거 합류한 랩터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경험 쌓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루키들도 많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초청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 아쉽지만 랩터스와 계약을 맺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